제일 충격받은 거는 딱 나왔는데 앞으로 쫙 차가 지나가는데 여자가 선글라스 딱 끼고 차로 차고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와 거기서 완전 나와 정신 확 돌았어요. 정신 나갔어요? 너무 멋있어서 와 여자가 운전하고 하니 야야야야야 저 여자 차 운전한다. 그 모두들 눈이 둥그래서 다 야 여자 운전하는 거 처음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더군다나 더 멋있는 거 툭툭치면 저 구석 이렇게 구석 가리키는 거야 이래 툭툭치면 보니까 그게 흡연 장소더라고. 여자들이 여자 담배 피는 거 담배를 탁 피우는데 와 그게 그렇게 멋있습니까? 여자 운전하는 거 하고 여자들 담배 피우는 거. 야 매력 있습니다. 난 진짜. 그러면은 그 좀 전에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도 드셔보겠다 했잖아요. 먹었죠. 그런 음식을 그렇게 자유롭게 먹는 음식을 북한 사람들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줄 몰랐는데 선생님 그러더라고. 자기 먹고 싶은 걸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지 말고 조금 갖다 먹어라. 근데 우리는 그 모르니까 그저 맛있는 거 하나만 갖다 푹 넣고 왕국들랑 배 차니까 그다음 다른 거 하나도 못 먹어보는 거야. 그 난 뭐 소고기도 못 먹고 지금도 우유도 못 먹습니다. 난 치즈, 바다 이런 거 하나도 못 먹거든. 아직도 난 못 먹는단 말입니다. 난 닭고기도 이제 지금 회사에서 이제 약간 치킨 배우기 시작했는데 난 오직 먹는다는 게 그래서 돼지고기. 예. 그러다가 거기 가보니까 그 돼지갈비 그 돼지고기만 한 사람 갖다 놓고 그래서 거기다 밥에 먹고 나니까 다른 거 하나도 먹어볼 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먹어봐야지 뭐지 먹지. 그러니까 육산 빌딩 하면 먹었던 건 먹은 것도 별로 생각 안 나고 구경한 것도 생각 안 나고 오직 육산 빌딩 하면 지금도 잊혀지는 거 여자 운전하는 거하고 여자 담배 피우는 거 이게 그래서 내 머리에 너무 각인돼 있어서 제가 그 국방부 방송에도 갔다 했거든요. 그래 이 말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육산 빌딩 구경시키는데 제일 놀랬던 게 여자 운전하는 거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거라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 아나운서가 좀 희식하자면 나가자 그러더라고. 나가서 담배 피우는 게야. 담배 피우더라고 여자가. 이게 그렇게 멋있습니까? 멋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것도 멋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왜 그렇게 멋있었을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북한의 여성들이 담배를 피운다? 감히 상상도 못한다. 못하죠. 예, 그리고 아직도 북한은 아직도 봉건적인 맞아요. 그런 아직도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어서 북한에서 여자 담배 피운다 하면 그 여자는 벌써 뭔가 잘못된 여자로 취급돼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여자가 운전한다? 남자도 운전 못하는데 여자가 운전한다? 북한 사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다. 그렇지.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렇지. 북한이 그렇게 못 사는가 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하면 한국 분들 과연 그럴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사는 나라가 있냐 하면서. 내가 원래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처로 중국인에 3번 보냈습니다. 네. 여권 떼가지고 중국에 처 사촌 있으니까 제가 좀 간부하다나니까 여권 떼가지고 처 장사 그러니까 친척 방문을 친척 해가지고 방문을 장사하는 거지. 그래서 중국에서 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다니까 난 솔직히 우리 처 안 돼서도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갔다 오면 이야기하는 게 북한이 우리 고향에서 중국 가니까 별세계가 온 것 같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오빠가 이야기하는 게 너 이게 우리 중국은 이거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다 이런데요. 왜 하니까 그 오빠는 한국에 일하려면 다니고 하니까 이 한국에 우리 처 고모도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우리 처 가족이 좀 월남자 가족이며 중국에 친척이 많고 해서 제가 그래서 좀 더 출세 못했어요. 사실은 복잡 군중 속에 들어가는 계층이었네. 중국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다. 한국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냐. 그런데 그러더래. 그래서 와 그렇게 깨끗한가 하니까 그래서 야 자본주의 나라가 그렇나 이렇게 그때 내가 그 저한테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네. 많이 들었지요. 그러면은 국정원을 마치고 하나원에서는 또 추억이 없었어요? 하나원에서는 외부 견학 같은 거 없었어요. 수원 이제 그 농업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가보고는 없었어요. 없었네. 없었어요. 외부 견학을 못 하셨네. 안 시키더라고. 그럼 선생님께서 때는 되게 운이 안 좋으셨네. 아예 바깥을 그러면 하나원에 못 나가셨네요. 못 나갔어요. 와.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축구 경기나 좀 하고 그리고 그제 주일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렇게 와서 예배나 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교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고향에 있을 때 우리 북한에서는 신앙에 대한 신자만 가지고 있어도 총살이었습니다. 예, 특히 내 친구들 보이부이도 있고 했는데 안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국행 하다가 걸린 거는 감옥 갔다 나오면 되지만은 야, 성경책 가져오거나 그건 무조건 죽입니다. 네. 교회에 갔다거나 중국에서도 교회에 갔다거나 하면 용서해야 한다. 이런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신앙에 대한 걸 엄청 무섭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원에 있으면서 신앙을 접하게 됐어요. 신앙을 접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북한에서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인가. 그렇게 통제하는 신앙이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지금도 그 하나원 생활에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하나원이 한 18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70 내지 80%가 다 기독교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불교 가고 천주교에 제일 적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무했는데. 그러죠. 이 아들이 이게 왜 다 기독교에만 가고 다른 데는 안 가지? 그 한번 나도 가보자 하고 쭉 기독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봤는데 기독교에 가는 원인이 기독교는 뭐 많이 주지 않습니까? 상품을. 떡도 주고 뭐 오징어도 주고 먹을 거 많이 주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해놓고 보면 참 북한 사람들을 진짜 우리 북한에서 얼마나 못 먹고 못 살고 그랬으면 그냥 오징어 하나면 끝나요. 그런 거 주는데 야, 나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한쪽으로 생각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각도로 바뀌었나 하는 지금 생각해 놓고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있지.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있지. 네. 제일 하나원 생활에서는 그게 제일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외부에 나가셔서 여자들이 운전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다는데 하나원에서는 운전면허를 따게끔 하잖아요. 땄어요? 아니 필기만 쳤다니까. 필기? 필기 시험만 하고 리로만 치고 실기는 나가서 자체를 알아 꿀더라고. 필기 시험은 100점 맞았지. 100점 맞았어요? 그거는 머리 되게 좋네요. 아이고, 왜냐면은 교통법이라는 거를 북한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 북한에도 뭐 면허증 한번 따자면 돌고지 가서 무슨 엄청 복잡합니다. 내가 농장 기술상 하다니까 아는데 우리 농장은 대체로 트랙터 양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트랙터 양성소에 1년 다니게 하고 그래 거기서 시험 쳐서 국가 트랙터 자격 주는데 여기는 트랙터 면허증 없어요. 한국은. 자동차 일정 면허만 있으면 트랙터로 다 몰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북한은 트랙터 면허 다 있습니다. 트랙터 면허도 4급이 있고 3급이 있고 다 면허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면허 자격을 취득한다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힘들죠. 자동차도 뭐 이 T코스 무슨 X코스 뭐 엄청 뭐 자동차 운전하려고 수리도 해야 되고 자체 수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1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엄청 복잡하다더라고.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주관식이 아닙니까 이게 자기 끄기 싶은데 끄지 않고 우리 북한처럼 문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써야지. 북한 시험이 힘듭니까?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뭐 몇 번 훑어보고 들어가는데 뭐 다 얼마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원을 나와서 중장비 학원에 가서 거기 가서 포크레인 교육 한 달 받고 필기 실기 다 치고 그거 따고 자격 땄단 말입니다. 따고 보니까 지게차도 거기서 같이 하더라고. 그래 거기서 또 한 달 배워가지고 실기해서 그 맞서 배웠지. 그러면 대한민국 오셔서 지금 하나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떤 일부터 먼저 하셨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 그래서 첫 직업이자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도 농사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게 농사인데 수원교구에서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와서 그 사람이 안내를 받아서 지금 회사에 갔습니다. 그 지금 회사라는 게 어떤 회사인가? 천주교, 수원교구, 산하, 전국에 있는 천주교인들 쉬는 쉬다 가는 쉼터 재단 관리소라고요. 거기서 손님들이 오면 밥을 해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농사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봤는데 면접 보는데 그 신부 사자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13년 5월 3일 날 입직한 게 지금까지. 다른 데 어디 하나도 간 데 한 없습니다. 곳에서 꾸준히 10년을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 지금까지. 뭐 거기서 졸업해야죠 뭐.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보통 보면 탈북민들이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정말 많이 좀 돌아다니고. 나는 아무 경험도 해본 거 없습니다. 오직 그 회사 입직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럼 아까 앞전에 뭐 그 중장비 자격증을 따시느라고 트랙터도 그렇고 좀 뭐 이것저것 따셨다고 하셨는데 북한에서 그런 중장비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지. 아, 기중기는 봤어요. 기중기는. 아예 없으셨어요? 불도저는 보고 불도저. 아, 그렇지. 불도저를 보고. 기중기를 여기서는 크레이닝이라고 하죠. 그래. 네. 기중기는 보고 불도저는 보는데 포크레인 같은 건 못 봤죠. 야. 포크레인도 없었어요? 아예? 못 봤어요 나는. 누구 농장에 그렇게? 없어. 우리 농장에는 없어요. 우리 농장에는 그 팍팍 낡은 트랙터로 7대밖에 없었어요. 이야. 없었어요. 그런 중장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중장비를 보면서 난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떠올렸습니다. 그렇지. 왜? 다 인력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도로들 보면 기땅맥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북한에서 얼마나 청춘영웅도로라고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지금 다 꺼졌대요. 다 꺼졌대요. 이미 지어서 얼마 안 돼서 다 꺼졌습니다. 그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날림으로 지어가지고. 결국 바로 다지지 못하잖아요. 다지지도 못하고 다 사람을 했으니까. 여긴 포크레인, 그 다음에 뒤따라 그 다짐기. 그렇지. 기가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도 신기해요. 겁대가리 없이 중장비 그 자격을 땄다고 음. 그 사실은 처음에 좀 그 부분으로 좀 직업을 지어볼까 하고 중장비 포크레인 하는 사람들 여러 명 좀 만나봤는데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왜? 그런 처벌 가지고는 월급이 없이 2, 3년은 자기네들 따라다녀야 할 수 있겠는지 이러더라고. 아니 단돈 지금 당장 나오자마자 10전이 귀한 사람이 월급 없이 따라다닌다는 게 이게 말도 됩니까? 저 그때 당시 북한도 돈 보내야 되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그저 장롱면에 대고 말았죠. 그래요? 그렇지. 따놓기만 하고 써먹지를 못했네. 그런데 지금 뭐 저 지게차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아니 우리 회사에 지게차들이 오는데 그 콩 부리기도 하고 뭐 어디 싣고 부리는 작업할 때면 지게차들이 지게차 오는데 쓰죠. 기사들이 나보고 좀 어떨 때 해달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지게차는 내가 지게차는 하는데 포크레인을 할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북한에서도 농사일을 하다가 오셨는데 또 천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한민국에서도 농사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나를 여기 데리고 온 사람들을 비롯해 시작해서 여기 온 내 후배들 그다음에 고향 친지들 많이 없거든. 나로서 얼마나 막았다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농사일 하지 말라고. 한평생 북한에서도 농사했는데 그렇지. 이 좋은 대한민국이 와서 또 왜 그거 농사하냐. 아니고도 할 일이 돈 벌 일이 가득한데 왜 농사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땐 참 제가 갈팡질팡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면접 보고 집에서 한 달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느 길을 택하는 게 내 진로를 어떻게 정하는 게 옳겠는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낯설고 물서른 데 와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와서 지난날의 날은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뭐겠냐. 그래도 내 분야에서 그래도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는데 우선 농사에다 어쨌든 먼저 시작해보자. 그럼 다 뿌리치고 할 것 같지요. 그 처음엔 뭐 회사에서 150만 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농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해도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할 줄은. 북한보다 좀 낫겠지라고 생각했을 아니 그 좀 낫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도 북한에서 농사 지었으니까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럼 그저 그럼 농사꾼이 뭐 그저 농사겠지. 과연 그 여기 농법이 어떻게 선진화되어 있고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그래 어쨌든 뭐 내가 하던 농사니까 가보자.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올 3일날 내 입직했는데 그때 지금 밭에다 심고 그렇죠. 막 심을 때죠. 네. 회사에 들어가서 농사팀이 그때 12명이더라고요. 12명, 1000명에서 일을 했는데 12명 팀에 들어갔어요. 북한에서 1000명 제일 거느리고 일했는데. 제일 신입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 떡 들어가서 첫날 턱 출근했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하는 거 보니까